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배기량 허세 라이더 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면 뭔가 잘 탄다, 고수다, 요런 얘기들이 항상 있는데, 흔히들 이제 바이크를 잘 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배기량을 생각하지 않고 크고 무겁고 비싸고 무시무시한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는 것만 상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여자가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면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여자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여러모로 딸린다 라는 식으로 여자를 낮게 보고 깔보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이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면 사람들이, 남자들이 좀 대단한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저도 약간 남녀 차별에서 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가 고배기량 바이크를 잘 타면 안 되나? 남자들만의 특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남자 라이더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자가 고배기량을? 자, 그럼 왜 큰 바이크를 타면 잘 탄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바로 고배기량 바이크들이 무거운 편이라 작은 바이크에 비해서 균형 감각이 더 있어야 제궁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바이크로 제궁을 거의 안 하는 이유는 무게가 가벼워서 실수로 정차 시에 중심이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발로 버티면 다시 중심을 잡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바이크들은 좀 더 신중하게 중심을 잡지 않으면 넘어지는 걸 중간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미들급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제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출력에 대한 통제력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배기량 바이크들과 달리 고배기량의 바이크들은 넘치는 힘에서 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속도와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저배기량 바이크를 몰던 것보다 더 민감한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슬로트를 빡빡 당기고 이게 장난감처럼 조작했다가는 바로 시온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크고 무겁고 힘이 강한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고 힘이 약한 기계를 다루는 것보다 테크닉과 근력, 집중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렁설렁 운전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다루기 힘든 물건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잘 탄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보면은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실제로 달라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바이크를 타보면서 느낀 점은, 거대한 고배기량 바이크들은 몰기 어려운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무겁답니다. 요거 딱 하나였어요. GS 같은 대형 바이크들이나 할리 같이 무거운 바이크들은 너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만 무게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은 바로 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임도에서 함부로 장난을 치거나 유턴을 하려다가 중심이 무너져서 제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좁은 길, 경사가 있는 이런 곳에서 함부로 유턴하려다가 깝치면은 실제로 바이크 무게를 감당 못해서 힘이 센 남자도 같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바이크의 무게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기면은 큰 바이크를 많이 몰던 분들은 그런 곳을 아예 피해버립니다. 왜냐면 본인이 제궁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 무거운 바이크들은 어느 정도 중심이 무너지면은 근력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요것 또한 노하우고 경력입니다. 확실히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것은 요령이 필요하다는 걸 저 역시 절실하게 느낀 적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리뷰하다가 무거운 바이크 가지고 장난치다가 몇 번 깐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출력적인 부분은 사실 요즘 바이크들은 옛날이랑 다르게 모드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가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스로틀감이 둔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슬리퍼 클러치나 TCS 등이 요즘 대부분의 바이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로틀감이 미숙하거나 조작이 미숙한 초보 라이더 분들에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적인 예로 여성 라이더 분들이 한때 500이량 알차, 특히 BMW S1000R를 유독 많이 타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비싸고 멋있어서 도로에서 남자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또는 차들이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이거는 여자가 경차를 몰면은 더 무시당한다 라는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드 세팅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초보 여자 라이더 분들이 500이량 알차 같은 걸 타기에는 너무 힘들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저는 여자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남녀 평등론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기계 조작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남자보다 못한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섬세한 조작은 여자분들이 더 잘해요. 때문에 남자보다 빠른 여자 라이더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하는 이유는 큰 바이크들은 때로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근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근력적인 부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아마 여자분들도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육량에서 오는 차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남자보다 근력이 부족한 여자가 다루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이유는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적으로 볼 때 기계 조작에 대한 이해도나 익숙함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기계 장치를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 종특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차랑 오토바이에 환장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자분들이 크고 무거운 오토바이를 조작하면은 대단하다 라는 얘기를 저도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노멀 모드로 세팅을 하고 타면은 스로틀이 정말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 또 그럼 초보가 S1000R를 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작이 쉬워진 건 맞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여자분들은 사실 입문 단계에서 BMW S1000R를 타더라도 남자랑 다르게 속도에 환장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자 라이더분이 500이량에 입문을 했을 때보다 위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과속을 즐기는 여자 라이더분들은 제 주변에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여자분들도 사실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남자랑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다르죠. 남자분들은 항상 경쟁 구도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빨라야 돼 라는 사고방식, 그리고 나보다 빨리 가는 라이더나 차가 있으면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내가 저놈을 반드시 이겨야 돼 라는 쓸데없는 경쟁심 때문에 여자 라이더분들보다 남자 라이더가 처음부터 고백이량에 입문을 하면은 시온 갈 확률이 높아진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타는 CBR 1000R도 나름 신형이라 노멀 모드에서 600R보다 대충 슬로틀을 감아도 이 차가 튀질 않아요. 동력이 부드럽게 연결돼서 아니 이건 무슨 125cc를 조작하는 난이도인가? 이거 대충 타도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내가 잘 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나를 보조해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과거의 알차들은 특히 제가 타는 06년식 600R 화석이죠. 요 경우에는 전자장비가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날 것에 깡통 차다 보니까 스로틀 반응이 거의 1대1로 먹어 들어가요. 한마디로 뭐냐면 실수로 내가 확 땡기면 진짜 바이크가 확 나갑니다. 바이크가 공중 3회전을 하면서 하늘로 발사되는 진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라이더가 실수하는 부분을 기계가 받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으로 바이크를 타야 하는 게 맞았어요. 작은 조작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타기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뭐 사실 조작적인 부분 말고도 요즘 바이크들은 리터급이 많이 가벼워지고 발착지성도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다루기가 정말 편한 게 맞습니다. 신형 CBR 1000RR보다 오히려 다루기 힘든 게 구형 CBR 600RR이고, 그거보다 더 다루기 힘들고 어려운 게 구형 코멧 250입니다. 이 뻥이 아니에요. 제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코멧 250으로 시험을 봤는데 와, 이거 진짜 무겁습니다. 진짜 무거워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속도는 250cc급인데 조작 체감은 리터급 R차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코멧 250이 얼마나 좀 후지게 만들어진 바이크냐라는 거를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좀 국산 바이크 중에 하나라서 안습이긴 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그만큼 수입 바이크들이 뭐 여러모로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작은 바이크를 타면 실력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능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S1000RR을 10년 풀알부로 끊는 것보다 CBR 1000R, CBR 125를 그냥 현금 박치기로 구매한 분이 사실은 더 능력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위에 말한 것처럼 요즘 고배기량 바이크들이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가 더 많이 달려 있어서 오히려 주행이나 조작 능력이 훨씬 편합니다. 다만 압도적인 무게에서 오는 균형 감각만은 고배기량을 모는 분들이 한 수 위인 건 맞아요. 그거 말고는 오히려 작은 바이크 타는 분들이 더 고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낮은 출력과 가속력 때문이에요. 출력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속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가속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도로에서 흐름을 맞추기가 더 힘들다는 걸 말합니다. 가속력이 좋은 바이크는 도로에서 뭐 끼어들기, 앞지르기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로 맞추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끼어들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출력이 약한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더 많은 계산과 타이밍을 조절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cc 이상의 바이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배기량 바이크를 오래 모신 분들은 도로의 생존 기술이 고배기량 바이크를 얼마 안 탄 분들보다 훨씬 더 고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고배기량으로 입문한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바이크 성능을 100%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초보 고배기량 입문 라이더분들이 바이크를 통제를 못해서 오히려 바이크한테 끌려다니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지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너에서 도시백한테도 따이는 일이 흔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따이는 분들 종특, 자존심이 상해서 언덕이나 직선에서 출력으로 저배기량 바이크들을 따고 자신이 이겼다라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소로운 것들 하고 혼자 자위를 하는데 사실은 좀 안습이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구비구비진 와이딩 코스나 서킷에 가면은 125cc한테 다 따입니다. 이 코너가 많은 구간에서는 사실 출력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테크닉으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킷에 가보면은 하야부사 탄다고 허세 부리던 남자 라이더들이 서킷에서 동일한 125cc CBR로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서킷에 익숙한 여자 라이더분들한테 다 따이고 다녀요. 서킷에서는 빨리 달리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이 하야부사 좀 탔다라는 이유로 저배기량 따위, 나 오버리터 타던 남자야, 더구나 여자가 가소롭구만 하는 식으로 무식하게 승부를 걸었다가 서킷에서 개 따이고 자존심 스크래치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심하게 현타가 올 수 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크가 작고 싸고 느리다고 해서 운전이 쉽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은 상당한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뭐 비슷한 예를 들면 경차가 기계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운전자까지 자신보다 약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사건 많죠. 비싼 수입차 운전자가 경차가 자신에게 양보를 안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가 경차에서 조폭으로 보이는 덩치가 내리면 급하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직선이나 언덕에서 자신보다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를 땄다고 허세 부리지 마시고, 배기량으로 직발해서 누구 땄다고 한들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심지어 한심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